자, 그럼 뭐 연휴 이후에 또 어떤 종목군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또 연휴 전에 그래도 요 종목은 좀 차별화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좀 담아놔도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종목들이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꿈의 주식을 찾아라. 오늘도 단기유망주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먼저 단기유망주는 연휴 전에 조금 잡아놓고 갈 만한 종목군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신학수 대표께서는 생각보다 더 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뭔가 좀 그런 기업을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자, 네, 송한용 대표님께서는 콜록콜록하고 네. 콜록콜록 뭔가 백신 관련 독감 폐렴에 관련된 네. 부분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미운오리 알고 보니까 백조였다. 자, 어떤 종목도 준비하셨는지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먼저 단기 유망주. 자, 이 종목분들은 뭐 연휴 전에 조금 잡아놓고 하자라고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 중앙 백신, 네, 녹십자, 웰빙입니다. 자, 요거는 뭐 연휴 전에도 좀 오를 것 같고, 뭐 네. 이번 주도 좀 오를 것 같고, 연휴 이후에도 오를 것 같다 하고 지금 준비를 해주신 종목인 것 같은데, 자, 뭐 왜 준비했는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제가 일단 오늘 종목 준비하실 때 요 단기 유망주는 그래도 하다못해 한두 달 안에 20%는 떠야 된다. 네, 10%는 만족할 수 없다. 네, 20%는 나올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20% 뜰 만한 내용이 있는지 좀 상세한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왜 이 종목을 준비했는지부터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록콜록부터 한번 네. 여쭤보고 갈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 2번 꽈더니 좀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바로 확 느낌 오네요. 네,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 드디어 우한 폐렴 환자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뭐 사실 오늘 올라간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앞으로 구정 명절도 지금 끼어 있잖아요. 특히 중국은 이제 춘절 명절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대규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 달이 끝나고 한 2월 초 정도 되면 그때 또 한번 이런 것들도 또 뭐 시장이 좀 들썩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코스피는 플러스권 끝났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플러스 난 거 감안해 보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마이너스 난 종목들이 많았고요. 자,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셨던 오늘 폐렴 관련주들 이쪽은 아주 부러움을 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단발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단기 이벤트가 있네요. 네. 구정도 있고 또 중국 춘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폐렴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자고 일어났더니만 또 폐렴 환자가 여기서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분위기 한번 더 타지 않을까. 조금 단기적으로는 네, 좀 모두가 좀 관심을 좀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패턴인 것 같습니다. 중앙 백신 상대적으로 오늘 좀 덜 오른 중앙 백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게 조금 차별화 나올 만한 내용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강경혁 파트너께서 미운오리 알고 보니까 백조였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에 미운오리였나요? 자, 오늘 이 종목 준비한 이유 뭘까요? 사실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다른 기업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원래 하던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원래 하던 사업도 있고 원래 이 회사가 지금 납품하는 회사가 물량을 지금 다 못 받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사실 모멘텀이라든지 하는 부분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오리 같은 그런 네. 종목인데 오늘 제가 다른 시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 왜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왜 봐야 되는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1, 20%씩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덩치 큰 기업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보통 이런 큰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은 주로 뭐 개인이 사서 오른 건 아니고요. 외인 또는 기관들이 뭔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지 이게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을 주더라도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네, 생각보다 더 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네. 자, 녹십자 웰빙. 네.
녹십자 웰빙 하면은 뻔하잖아요. 건강 기능, 뭐 웰빙에 관련돼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저는 그것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성장성이 꽤 있더라고요. 뭐 다른 쪽의 그 사업 분야, 즉 3대 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 의약품 쪽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항산화 주사, 뭐 상세한 이런 부분은 것들. 조금 네. 이따 얘기를 듣도록 하고 네. 하여튼 요걸 단기 한 20%는 그리고 좋은 거 하나가 일단 녹십자 그룹이라는 거. 네.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이 자, 일단 포인트죠.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 그쵸. 조금 후발주자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주셨는데요. 한번 종목들 얘기 들어보면서 제가 차트도 한 번씩 보고요. 과연 뭐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갈 것 같은지 종목 얘기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중앙 백신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쨌든 뭐 중앙 백신은 뭐 누가 봐도 제가 지금 세 종목 들었을 때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중앙 백신이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 제일 좀 쏠리긴 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포스케미칼도 오늘 워낙 세게 붙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고 녹십자 웰빙은 정말 이제 순환매 한번 타줄까 한번 이거는 좀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중앙 백신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환자가 체험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시켰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중국에서는 동물 간에 전염이 되지 사람 간에 전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중국의 이야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WHO에서도 슈퍼 전파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사람 간에 충분히 전파될 수 있겠다.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민족 간의 대이동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전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중국 춘절도 뭐 1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국은 통제가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때 보면 뭐 선물 꾸러미 들고 뭐 수천 킬로 날아가서 가족들 만나고 하잖아요. 이게 질병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1월 말 지나고 나서 이게 잠복 기간 4, 5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4, 5일 정도 진행이 되면 한 2월 초 정도가 될 거란 이야기죠. 네. 이때 다시 한번 이 우한 폐렴이 전파 속도가 좀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주들이 아시다시피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중앙 백신도 이제 아까 제가 종목을 모니터링 할 때는 안 움직였었는데 장 후반에 좀 움직여 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뭐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근데 우리가 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일단 가볍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사이즈가 좀 적은 것들이 움직이고 이제 사이즈가 좀 큰 것들은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 1, 2주 정도라면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20% 정도는 뭐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 뭐 관련된 재료가 노출되면서 대부분의 요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좀 세게 올랐어요. 좀 시가총이 작은 것들은 상한가 친 종목도 많고 네. 또 이제 일부 종목군들은 한 1, 20%대 보통 이제 오늘 좀 뜬 종목들이 있고요. 그거 대비해 보면 중앙백신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쪽도 한번 순환매를 붙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전략을 좀 상세한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이 갑자기 좀 오랫동안 보면 좀 지루한 흐름 나오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튀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이 회사의 가장 큰 악재는 제가 볼 때는 이름이 포스코가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볼 때 야 이건 무거워서 잘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올해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안에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이 납품하던 그 회사에서 지금은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의 재고 조정 기간이
이번 2019년 작년 4분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재고조정 기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포스코케미칼이 실적이 나올 만큼의 실적이 작년에는 못 나와줬다라는 점을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올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부터는 기저효과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8월 달에 LSM 트론의 음극재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음극재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튀었고요. 2019년 4월 달, 작년 4월 달이었죠. 양극재 회사인 포스코 EMS를 흡사합병을 하면서 이제 음극재하고 양극재를 양쪽 다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인데, 이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가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생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본다면 2차전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성적이 나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은 포스코 이름 붙은 거 말고 다른 거 좀 가벼운 거 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기업 평가가 있었는데 쌍용량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격상이 됐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생뚱맞게, 그렇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포스코케미칼이 원래 하던 일은 내화물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시멘트 관련돼서 이제 부속 재료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 포스코케미칼의 34.6%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내화물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쌍용량의 같은 경우에 신용 등급이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건설 경기는 애매할 수는 있어도 건설업도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포스코 주가를 보면 포스코 주가도 장난 아니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철강 업황 자체도 올해부터는 좀 괜찮아진다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예전에 좀 실적이 부진했었던 내화물 부분에 전체 매출의 한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적까지도 좋아지는 원년이 올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서 알고 보니까 100조인데 확 이렇게 한번 나를 수 있는 100조가 될 것 같고, 이런 모멘텀이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히 20% 정도는 갈 수가 있고, 그 이유는 내화물 모멘텀까지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에선 유일하게 음극재, 양극재를 함께하는 기업이죠. 어쨌든 뭐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포스코케미칼은 자연스럽게 뭐 올해 또 내년, 내후년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갱신될 거고요. 최근에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 내화물 시장에 대한 또 재평가, 이런 것들이 최근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녹십자 웰빙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쨌든 앞에 두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은 대형주 사이즈 내에서는 최근에 갑자기 뭐 관심이 좀 쏠리는 기업이고, 주황백신은 워낙 단기 이벤트가 조금 뭔가 좀 기대감을 줄 만한 이벤트가 지금 있는 상태고, 자, 그에 비해서 녹십자 웰빙은 이 단기적으로는 어찌 본다면 좀 무거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자, 이게 단기 한 20% 뜰 만한 내용, 어떤 내용 자꾸 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태까지 이렇게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가져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10% 15%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녹십자 웰빙도 충분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녹십자 계열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3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문 의약품 쪽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요 녹십자 웰빙, 이름에 나타나듯이 건강기능식품 이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요 의약품이나 천연물 이쪽에 소재 연구 개발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각각의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문 의약품 쪽에서는요 태반주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한 77%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뭐 인태반 주사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간혹 가다가 피곤할 때 비타민 주사 맞으러 가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비타민 주사제나 미네랄 주사제 이런 쪽에 전문 의약품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틱스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홍삼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쪽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천연물 소재나 의약품 이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의료하고 화장품을 연결하는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이 새로운 사업적인 부분을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또 나온 게 있죠. 국제 학술지에 뭔가를 하나 내보냈는데요. 그게 뭐냐면 라이넥이라고 해서 이 라이넥으로 인대를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손상된 인대를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쪽의 치료 화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그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면 현재 주가가 횡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움직이지 않았었던 부분을 감안할 때 충분하게 10%, 20%, 30%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네, 단기 유망주. 네, 일단 한두 달 안에 한 20%는 네, 뜰만한 종목입니다 하고 네,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자, 크로스 체킹을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한두 달 안에 20%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우리 세 분 파트너께서 제시해 준 종목군들 수익률 한번 보고 검증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소개 종목 중에서는 우리 강준혁 파트너의 테크윙이 아주 화려했던 거 같고요. 그 신고가를 연일 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신학대표님은 최근에 네, 지난주에 네, 유 얘기해 주셨는데 뭐 꾸역꾸역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막 콘덴서, 네, 사막 콘덴서도 괜찮죠. 자, 우리 일단 송관중 대표님께서는 이제 출연하신 지가 지금 뭐 최근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직 종목이 없는 상태인데, 자,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송관중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네. 일단 포스코케미칼하고 네. 그다음에 녹십자 웰빙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게 단기로 20% 가격은 포스코케미칼은 사실 좀 뭐 10%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네. 20% 가격이 너무 무거운 종목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녹십자 웰빙은 저게 뭐 20% 갈 것 같으면 벌써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가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힘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녹십자일빙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좋은 것 같고 우리 강준혜 대표님 종목도 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쪽은 좀 제가 이쪽에 좀 점수를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관세율을 0%를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1년간. 네. 그리고 또 중국이나 유럽 환경 이슈가 좀 가속화되고 있고 또 우리가 중국의 그 삼위업체 쪽 파산했잖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 업황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자, 일단 녹십자 웰빙과 네, 포스코케미칼 중에서는 포스코케미칼에 조금 더 네, 업황이 점수를- 좋고 수익률은 이쪽이 더 좋을 것 같고. 아, 녹십자 웰빙이 둘 다 좋다는 얘기 아닌가? 아, 제가 여기 가서 배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약에 찍는다면 당연히 중앙백신이죠. 또 희한한 걸 배우셔가지고 자,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잠시 후에 제가 중기유망주 뭐 50% 이상 뜰만한 종목들 얘기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준비한 종목은 단기유망주에 한두 달 안에 20% 나올 만한 종목. 자, 일단 중앙배신과 자, 녹십자 웰빙 평가 좀 해주시죠. 평가를 제가 감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하면은 중앙백신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심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이제 표현 부분을 좀 잘 막는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 잘 못 막을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중국은 이 병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확산이 되면 얘네들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먹고 충분히 백신 관련된 종목은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IT 관련된 종목이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데 요즘 환율이 약간 좀 아리까리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서 현재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는 종목이 뭔가 바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앙백신이 뭐 환율에 뭐 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차라리 이제 투자 심리로 본다면은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더 생각이 들고요. 녹십자 웰빙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건강 보조식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회사들이 지금 좀 분사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중앙에 그 제약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분사를 하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SBS 같은 경우에 최근에 SBS 컨텐츠 허브라고 분사를 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녹십자일빙도 좀 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양다리를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자, 우리 신학우 대표님께서도 네. 두 분 종목 중앙백신과 포스코 케미칼. 잘 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봐도 저 대용주지만 요즘 핫해서 좀 관심 가고. 사실 중앙백신도 뭐 시총이 1,000억대를 훌쩍 넘는 기업이라 작은 기업은 아닌데 워낙 단기 이벤트가 세서 또 평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단기라는 게 뭐 하루 이틀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약간의 기간을 두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정도 기간이라면은 두 종목 전체가 충분하게 10%, 20%, 30%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부분에서의 순서를 가리자면 일단은 뭐 이슈가 있는 것은 중앙 백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 백신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저력이 있는 것은 포스코 케미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백신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따라가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류나 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 뭐 테마주들은 또 뭐 이슈가 불거지면 화들짝 좀 뛰는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또 이것도 잘못 쫓아서 하면 또 꼭대기 사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앙백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간에 좀 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모처럼 오늘 처음 움직인 거라서 이거 뭐 내일 오를 때 쫓아사고 하면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눌림목이나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신다면 좀 괜찮을 만한 단기 이벤트는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네요. 자, 종목들 얘기 쭉 한번 나눠보셨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네, 뭐가 좋아 보이나요? 한번 꼼꼼하게 체킹하셔서 관심주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정 연휴가 이제 뭐 이번 주면 이제 구정 연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구정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탁 바람이 불 만한 쪽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요 일단 뭐 폐렴 관련된 참 수혜주라 보기도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뭐 특히 중국 15억이 지금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요 폐렴 관련된 요쪽 좀 주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구정 끝나고 오면은 또 미세먼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또 미세먼지 관련주 쪽도 또 거기다 또 구정 끝나고 오면은 또 뭐 이 중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니까 또 뭐 한한령 완화라든가 뭐 또 시진핑 방한 이슈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뭐 기업도 좋은데 좀 약간 이슈가 될 만한 테마 이런 쪽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어느 쪽 정도를 좀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차라리 이게 중복이 되는 업종이 간혹 있거든요. 네. 종목이. 차라리 그래서 방금 우리 사회자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다 중복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수수께끼를 내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조혜 파트너께서는 혹시 예,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녁에 제가 공방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희한한 걸 배우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신학수 대표님께서 혹시 네, 저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5G 쪽 좋아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5G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럽연합 쪽에서 화웨이에 대한 부분이 미국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웨이의 제품을 쓰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풀리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5G 업종 이쪽이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기 유망주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2020년 한 해 한 50% 정도는 올라갈 만한 위치다 하는 종목군들을 또 각각 한 종목씩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금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